그리고 본인은 사과 한마디 없이 잊혀진 계절을 불렀어요. 친구의 대리 사과라니 기상천외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두 번 다시 그 곡을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송승환 씨가 말했죠. 이용 씨가 큰 실수를 했다고. 실수는 그릇을 집으려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깨졌어요. 박살이 났어요. 그런 게 실수죠. 작심하고 계획을 하고 아이를 두고 떠났는데 그게 실수입니까?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내일이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해마다 10월 31일이 되면 라디오든 TV든 어디에선가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밤은. 네, 잊혀진 계절입니다. 주로 오프닝에 나오더라고요. 그냥 노래만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간혹 노래를 부른 이용 씨가 당시에 얼마나 인기를 누렸었는지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듣다가 그래서 어쩌라고 합니다. 제작진이 나이가 어려서 그때 그 일을 몰라서 그러는 거겠죠. 잊혀진 계절이 82년에 나왔는데 85년 이용 씨가 마치 야반 도주라도 하듯이 미국으로 훌쩍 떠나요. 그리고 며칠 뒤 미국 교포 여성과 현지에서 약혼을 합니다. 약혼 발표도 놀랍지만 알고 보니 서울에 동거했던 여성이 있었고 심지어 3살짜리 딸도 있었습니다.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아이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것도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8, 90년대만 해도 연예인이 혼인 사실을 감쪽같이 숨기는 경우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내팽개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다?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연예인 생활에 멀미가 나서 아예 가수 일을 집어치우려나 했더니 그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슬며시 돌아오면 대중에 쌍수를 들어 환영할 줄 알았나 봐요. 그로부터 불과 4년 뒤 1989년 MBC 10대 가요제에 깜짝 등장합니다. 역대 최고 인기 수상곡을 메들리로 부르는 무대였는데 잊혀진 계절 차례에 이용 씨가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을 한 거예요. 감격에 겨워 목이 메는 장면을 연출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주 항의가 빗발쳤다고 하네요. 누가 이런 황당한 깜짝 쇼를 연출한 걸까요? 그에 그치지 않고 이듬해 MBC 토요일은 즐거워 일명 토토즐로 복귀를 시도했으나 미리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무산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다음에 1991년 12월 27일 SBS 쇼 서울에 송승환 씨와 함께 등장합니다. 송승환 씨는 가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용 씨의 복귀를 돕기 위해서 같이 나온 거예요. 두 사람이 휘문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는데 당시에 송승환 씨가 미국 유학 중이어서 뉴욕에서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울적하고 괴로울 때면 송승환 씨를 찾아가서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누가 들으면 시련이라도 당한 줄 알겠어요. 우연이겠죠? 복귀를 시도했던 토토즈 사회자도 또 쇼 서울 사회자도 이덕화 씨입니다. 그 자리에서 송승환 씨의 대리 사과가 이어졌어요. 이용 씨가 큰 실수를 했죠. 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대한민국 연예인 사상, 연예인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꾸지람을 받고 혼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는 두 아이의 아빠고 좋은 남편이고 이 친구만큼 음악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으니 여러분 앞에서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용서와 화해의 장이 열릴 수 있기를 친구로서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사과 한마디 없이 잊혀진 계절을 불렀습니다. 대리 사과라니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아무리 좋은 곡이라 할지라도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송승환 씨가 이용 씨가 큰 실수를 했다고 했죠. 실수는 그릇을 집으려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박살이 나는 거, 그게 실수예요. 작심을 하고 계획을 하고 아이를 두고 떠났는데 그게 어떻게 실수예요.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장이 되기를 친구로서 바란다고 했는데 사과는 직접 피해자에게 해야죠. 그리고 이제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좋은 남편이니까 이해해 달라고요. 그 피해자 아이와 아이 엄마 뒷목을 잡을 무대였잖아요. 이미지 좋은 송승환 씨가 총대를 메고 나섰지만 대중이 반길 리 없습니다.
그 이후 지지부진한 활동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2015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이용 씨가 뭘 기여했다고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까? 살면서 누구나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연예인이 대중 앞에 서려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자숙기간이 필요하고 진심 어린 사과가 따라야죠. 사과를 누구에게 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해야죠. 한 사람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혔으면서 사과를 하지 않은 사람이 또 있어요. 1989년 MBC 화요일에 만나요의 진행자 이택님 씨. 얼마 전 10월 22일 KBS 아침마당 화요 초대석에 이택님 씨가 나왔는 게스트를 돋보이게 하는 거다. 바로 그런 분이라면서 이택님 씨를 소개하더라고요. 게스트를 돋보이게 한다? 이택님 씨가요? 작가가 이택님 씨 섭외가 역대급으로 어려웠다고 했다는데 누가 보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어렵사리 초대를 합니까? 1989년 MBC 화요일에 만나요에서 벌어진 만행 생방송이었는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영석 PD 유튜브 채널에 김희애 씨가 나와서 하는 말이 8, 90년대 제작 방식이 야만의 시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왜 생방송이었나 하면 엽서를 뽑아서 라디오처럼 시청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이었어요. 정수라 씨 차례가 되어서 지역을 고르는 돌림판을 돌렸는데 앞불사 몸무게 공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정수라 씨가 펄쩍 뛰며 난색을 표했죠. 그런데 굳이 진행자 이택님 씨가 몰아댑니다. 어서 체중계에 오르라고. 생방송이고 진행자는 재촉을 하고 앞에서 PD도 빨리 하라고 사인을 보냈겠죠. 결국에는 몸무게가 공개됐어요. 그날 함께 자리를 한 가수들도 각자 숫자를 써서 들어 올렸는데 김종찬 씨가 맞췄더라고요. 김종찬 씨가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물색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심수봉 씨와 박남정 씨는 서로 마주보며 어이없어 했고요. 그 외에 김완선, 송대관, 이광조 씨가 나왔는데 뒤에 이광조 씨도 몸무게 공개를 해요. 나중에 이 장면이 크게 문제가 되면서 이광조도 몸무게를 공개했는데 왜 정수라 것만 문제를 삼느냐, 남녀 차별이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정수라 씨 본인이 싫다고 했잖아요. 질색을 하는데 왜 강요를 합니까? 권력 남용이죠. 나중에 이택님 씨가 본인의 의지가 결코 아니었다. 앞에서 제작진이 시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의 변명을 했다는데 위기 대처 능력이 그 정도로 없으면 명 MC가 아니죠. 그리고 그 당시 이택님 씨가 PD의 말을 꼭 따라야 할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뭐 흑기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같이 몸무게를 재보자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또 노래 부르기를 아예 포기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 도대체 누가 그 몸무게를 그렇게나 알고 싶겠어요. 그 당시에 방송을 보다가 왜 저래 미쳤나 이구동성으로 그랬습니다. 정수라 씨가 88년 환이라는 곡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89년 그날 이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방송에서 볼 수 없었어요. 공백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 재벌 총수 아이를 낳았다는 헛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이택님 씨가 본인은 아니었을지언정 큰 타격을 준 거는 맞잖아요. 그러나 사과하는 장면을 방송에서 보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89년 MBC 10대 가요제에서 이용 씨가 깜짝 등장을 했죠. 그리고 화요일에 만나요의 그 정수라 씨 몸무게 공개 사건, 그것도 89년입니다. 89년에 MBC 예능국, 도대체 왜 이랬던 거예요? 저는 돌림판을 일부러 그 자리에 서게끔 조작을 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김종찬 씨에게 그 숫자를 쓰라고 시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런 의심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작진도 물론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죠. 지난주 아침마당에서 이택님 씨가 말하기를 사회자의 덕목이 절제된 언어구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재원 아나운서가 자신을 보는 것 같다고. 김재원 아나운서가 절제된 진행을 한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택림 씨가 그건 아니죠. 그날 어릴 때 독서광이었고 공부를 잘해서 6년 내내 반장이었다. 학생회장이었다. 자화자찬이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패널 박예리 씨와 이건기 씨에게 시도 때도 없이 면박을 주더라고요. 아니 박예리 씨를 어찌 보고 그런 망발을. 작년 11월에 TVN 회장님네 사람들에 나왔을 때 보니까 본래 배려 없고 무례한 사람이었어요. 가수 이미자 씨가 자신의 콘서트 사회자로 이택림 씨를 세운 게 벌써 11년째라고 합니다. 후배 정수라 씨의 앞길을 망친 인물인데 그런 이택림 씨를 왜 선배인 이미자 씨가 의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미자 씨가 TV를 일체 안 보신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보는 게 KBS 가요 무대래요. 가요 무대에 나온 이택림 씨를 보고 사회자로 발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후배의 앞길을 막은 자에게 도리어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거, 이건 누가 봐도 경우가 아니잖아요. 정수라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TV가 마냥 해롭다고 여기세요? TV를 안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회에 큰 무리를 빚은 사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대중 앞에선 또 다른 연예인이 있습니다. 심지어 원로라고 떠받들어 주기까지 해요. 애처가라고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가수 태진아 씨. 남의 가정을 박살을 내놓고 그건 범죄잖아요. 당시에는 간통죄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편승엽 씨는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 나와서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어요. 보지 않을 권리라는 게 있대요. 대중이 안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을 굳이 끌어와서 보여주는 거 대체 무슨 심리예요? 내일 10월 31일에 제발 잊혀진 계절 틀지 마세요.